제82 공수사단이 1990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정륙해서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군에 보인 첫 반응은 후세인의 탱크 부대의 속도를 늦출 과속 방지턱부터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 공수부대에는 장갑 차량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신속히 진주해 이라크군이 중동의 다른 세계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낸 부대였습니다. 제82 공수사단은 아슬아슬했죠. 그러나 다행히 후세인의 기계화 부대는 쿠웨이트 국경에서 진격을 멈췄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사건은 미군 수뇌부에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주었죠. 경차량으로 병사들을 태워서 신속하게 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중무장을 한 적과 맞닥뜨리게 된다면 치명적 상황에 빠질 겁니다. 반면 우리에게도 전 세계의 어떤 군대와 비교해서 능히 대적할 만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중무장차가 있지요. 문제는 전투 지역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걸 실어 날라야 합니다. 무거우니까요. 그럼 병무장과 중무장 사이의 틈을 어떻게 메울까요? 그래서 그 결과 스트라이크 여단의 형태로 부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96시간 안에 전 세계의 어느 분쟁 지역이든 갈 수 있는 중급 장갑 부대죠. 신속한 반응을 하는 스트라이크 여단은 그 이름도 차량에서 따왔습니다. 바로 스트라이커라는 첨단 장갑 전투 차량이죠. 이 장갑차는 운전병과 분대장을 제외하고도 9인 보병 분대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C-130 화물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가볍죠. 이 화물기는 착륙하는데 긴 활주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커는 착륙 즉시 전투에 투입될 수 있고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거친 지형에서도 시속 64에서 100km 정도로 달립니다. 궤도를 사용하는 대신 중앙 타이어 팽창 시스템과 연결된 8개의 타이어를 사용해 어떤 지형에서든 속도를 낼 수 있고 펑크를 피할 수가 있죠. 무게를 20톤 이하로 설계해서 현재 사용되는 브래들리 전투 차량보다 10톤이나 가볍습니다. 그러나 철갑은 상당히 두꺼워 중기관총을 막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갑판을 덧댈 수가 있어 로켓 추진 소위탄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화력 역시 무시할 수 없죠. 꼭대기에는 원격 무기대가 있고 이 총자는 360도 회전하죠. 거기에 50 기관포나 유탄 발사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총자 아래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분대장은 표적을 볼 수가 있고 조정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전쟁마의 가장 뛰어난 특징은 여단 본부와 연계되어 있는 내장 컴퓨터죠. 분대장은 그 즉시 전투에 관한 정보가 업그레이드되는 전장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여단 본부와 적의 위치도 알죠. 스트라이커는 이미 전쟁 게임에 투입될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차량과 일전을 벌였던 상대 부대는 누구에게 당했는지조차 몰랐죠. 얼마나 민첩한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용했지요. 스트라이커가 가는 길에는 어떤 전투 차량도 감히 앞길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일반 차량들은 결국 전술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군은 2001년 다이나믹 랜드 시스템에서 스트라이커에게 권한을 일임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2003년부터 활동에 돌입했죠. 물론 아마도 브래들리를 완전히 대체하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장소든 신속하게 갈 수 있고 병사들을 가장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나는 이 스트라이커가 악당들을 박살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스트라이커의 Y자를 기억해두세요. 이 차량은 그 이름을 2명의 명예훈장 서훈자에게서 따왔죠. 2차 대전 때와 베트남전의 용사. 둘의 이름이 스트라이커였죠. 하지만 몰랐죠?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96시간 안에 전 세계의 어느 분쟁 지역이든 갈 수 있는 중급 장갑 부대죠. 신속한 반응을 하는 스트라이커 여단은 그 이름도 차량에서 따왔습니다. 바로 스트라이커라는 첨단 장갑 전투 차량이죠. 이 장갑차는 운전병과 분대장을 제외하고도 9인 보병 분대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C-130 화물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가볍죠. 이 화물기는 착륙하는데 긴 활주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커는 착륙 즉시 그렇다고 해도 이 사건은 미군 수뇌부에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주었죠. 경차량으로 병사들을 태워서 신속하게 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중무장을 한 적과 맞닥뜨리게 된다면 치명적 상황에 빠질 겁니다. 반면 우리에게도 전 세계의 어떤 군대와 비교해서 능히 대적할 만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중무장차가 있지요. 문제는 전투 지역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걸 실어 날라야 합니다. 무거우니까요. 그럼 병무장과 중무장 사이의 틈을 어떻게 메울까요? 그래서 그 결과 스트라이크 여단의 형태로 부대를 제82 공수사단이 1990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정육해서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군에 보인 첫 반응은 후세인의 탱크 부대의 속도를 늦출 과속 방지턱부터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 공수부대에는 장갑 차량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신속히 진주해 이라크군이 중동의 다른 세계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낸 부대였습니다. 제82 공수사단은 아슬아슬했죠. 그러나 다행히 후세인의 기계화 부대는 쿠웨이트 국경에서 진격을 멈췄습니다. 전투에 투입될 수 있고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거친 지형에서도 시속 64에서 100km 정도로 달립니다. 궤도를 사용하는 대신 중앙 타이어 팽창 시스템과 연결된 8개의 타이어를 사용해 어떤 지형에서든 속도를 낼 수 있고 펑크를 피할 수가 있죠. 무게를 20톤 이하로 설계해서 현재 사용되는 브래들리 전투 차량보다 10톤이나 가볍습니다. 그러나 철갑은 상당히 두꺼워 중기관총을 막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갑판을 덧댈 수가 있어 로켓 추진 소위탄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화력 역시 무시할 수 없죠. 꼭대기에는 원격 무기대가 있고 이 총자는 360도 회전하죠. 거기에 50 기관포나 유탄 발사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총자 아래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분대장은 표적을 볼 수가 있고 조정을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전쟁마의 가장 뛰어난 특징은 여단 본부와 연계되어 있는 내장 컴퓨터죠. 분대장은 그 즉시 전투에 관한 정보가 업그레이드되는 전장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